안녕하세요. 전국 사연자랑 DJ 연정입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산다는 아들 부부, 출장이라 이번엔 못 온다던 그들이 뜻밖에도 한국에서, 그것도 명품관에서 마주쳤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작년 여름 서울 날씨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딸이 예약해준 종합검진 때문이었죠. 검진을 마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손주 선물 하나 사가자. 그 말에 덜컥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매번 영상통화로만 보던 손주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우린 근처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2층 명품관, 평일이라 사람도 적었죠. 그때였습니다. 저쪽 진열대 앞,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셔츠, 멀끔한 정장 바지. 그 옆에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점원과 영어로 대화 중이었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는데 아들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순간 눈이 커지더니 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분명 일주일 전 영상통화에서 말했죠. 엄마, 이번엔 출장이라 못 들어가요. 그 말이 지금 귓가에 생생합니다. 남편은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가자. 괜히 얼굴 붉히지 말자. 하지만 몸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시계며 가방을 고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뉴욕보다 싸네. 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숨겼을까? 우릴 부끄러워서? 아니면 체면 때문일까?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그럼 거짓말을 해도 돼? 모른 척하자. 자존심은 우리도 있어야지. 하지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가서 자리 잡았다더니 이젠 부모 볼 낯도 없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손주 사진을 보다가 출장 중이라 못 들어온다던 대화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마주침이 우리 가족의 마음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카톡을 보냈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고 있니? 보내고 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답장은 늦게 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엄마, 사실 이번엔 잠깐 한국 들어왔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 두 글자가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SNS를 열어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미국 하늘 사진, 커피잔, 손주 유치원 행사 사진뿐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다는 흔적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 순간 화보다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출장이라더니 한국 와 있더라. 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엄마, 그냥 모른 척해. 며느리도 힘들 거야. 힘들면 거짓말을 해도 돼. 엄마, 미국 살면 다 그래. 오면 오히려 부담이래. 시댁 가면 뭐 챙겨야 하고 잔소리 듣는다고. 그 말이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밥 한 끼 차려주고 손주 옷 예쁘다고 해주는 게 다였는데.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수술하셔서 잠깐 들어왔어요. 엄마한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며느리 쪽 일이라서 숨겼구나. 이해는 됐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사정이 있었네. 괜찮다. 당신은 괜찮아?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민 10년 차. 우리보다 영어도 잘하고 생활도 여유롭다던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숨겼을까? 혹시 우리를 가난한 시골 부모로 느낀 걸까? 아니면 체면 차릴 여유도 없을 만큼 서로에게 지쳐버린 걸까? 휴대폰 화면에 손주 사진이 켜졌습니다. 그랜드마, I miss you. 그 그림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정작 부모는 못 본다면서 그림 속에서는 나를 그리워한다니.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엔 급해서요. 다음엔 꼭 찾아뵐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사람 일엔 다 사정이 있지.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마음은 바다 건너에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 이번엔 급해서요. 다음엔 꼭 찾아뵐게요. 그 문장을 수십 번은 읽었습니다. 급했다는 말 속엔 수많은 이유가 숨겨져 있겠죠.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우릴 피한 건 단지 시간 때문이었을까? 며칠 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냥 넘기자. 오빠 힘들었을 거야. 뭘 힘들어? 며느리 아버님 수술 생각보다 심각했대. 병원에 며칠 있었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속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었잖아.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그런 말 했대. 시댁 가면 잘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뭔가 시험 보는 기분이 든다고.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그랬던 걸까? 한마디 한마디가 부담이었을까? 사실 나는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선물 줄 때도 브랜드보단 실용적인 걸 골랐고 전화도 먼저 안 걸었습니다. 너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되기 싫어서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선 그냥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결혼식 날, 어머니, 미국에서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라는 호칭 같았어요. 그 후엔 대부분 아들을 통해서만 말이 오갔으니까요. 영상 통화할 때면 며느리는 화면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손주만 화면 앞에 세워놓고 Say hi to grandma. 그게 전부였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나중엔 익숙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스스로 위로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까지 와서도 우리 집 문턱을 안 넘었다는 게 그건 일부러 마음을 닫은 거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며느리가 죄인인가? 지 애비 아프다는데 그게 급한 일이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면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며칠 뒤 딸이 사진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인스타에서 캡처한 거라네요. 며느리가 올린 게시물, 가족은 마음이 닿는 곳에 있다.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 밑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잠시 멍했습니다. 그 가족 안에 나는 포함돼 있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느리 탓을 하자니 마음이 아프고 내 탓이라 하자니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오면 그냥 편하게 밥 한 끼 먹자고 해. 우리도 예전 부모님한테 다 그랬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다음엔 진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그들이 그 약속을 지켜줄까?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란 게 뭘까?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 가까이 있어도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
우리는 지금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짧은 사과 이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켜면 손주 사진이 먼저 뜹니다. 며느리가 미국에서 올린 게시물이 자동으로 보이거든요. 새 학교 첫날, 가족 캠핑, 성공, 웃고 있는 얼굴들을 보며 저도 덩달아 미소를 지으려다 멈춥니다. 그 미소 속에 저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괜히 마음 쓰지 마. 애들 사는 게 복잡한가 보지. 그 말이 맞는 줄은 알지만 마음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잖아요. 며느리가 우리를 피한 이유를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며칠 전 장 보러 간 시장에서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고르는데 상인이 물었어요. 미국에 사는 아드님, 이번 추석에도 못 온대요?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어렵다네요.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왔었는데요. 근데 우릴 피했어요. 그 말을 삼켰습니다. 밤에 남편이 TV를 보며 말했죠. 자식이 부모 속 썩이려고 그러겠냐? 그냥 각자 사는 게 달라진 거지. 그 말이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 결혼 초 시부모님께 자주 혼났습니다. 왜 손님상에 국물이 없냐? 왜 밥에 콩을 넣었냐?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안 그럴 거야.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라는 이름에 묶여 있었습니다. 조심해도 부담이 되고 말을 아껴도 냉정하다고 느끼는 자리. 며느리가 그걸 버겁게 느꼈다면 내가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손주가 보내준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랜드마, I love you. 짧은 영어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 마음은 거짓이 없는데 어른들이 그 마음 사이에 벽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제야 조금씩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 내가 서운할 수도 있고 그 애들도 피곤할 수도 있지.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아이들의 엄마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지금 나를 버티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 괜찮아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출장 끝났어? 응, 엄마, 그때 명품관에서 봤죠?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아들도 봤던 거였군요. 봤지. 근데 내가 고개 숙이고 피하더라. 죄송해요. 너무 당황해서요. 그날 사실 장인어른 수술비 문제로 며칠 전부터 병원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이미 들었던 내용이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근데 왜 그래도 연락은 안 했니? 사실 며느리가 엄청 부담스러워 했어요. 한국 오면 꼭 들러야 할 것 같고 뭔가 시험 받는 기분이라서 그래서 그냥 이번엔 조용히 다녀가자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말한 거였군요.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엄마, 솔직히 나도 자신이 없었어요. 직장 문제도 꼬였고 대출이랑 이사 문제도 있고 미국에선 잘 산다 생각하시지만 사실 버티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괜히 괜찮은 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명품관에서 본 그 장면도 사실은 사치가 아니라 위로였던 겁니다. 며느리가 말했답니다.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자. 그 말에 못 이겨 백화점에 갔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멀리 산다고 자꾸 말이 줄어드니까 진짜 가족이 아닌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다.
살다 보면 다 그런 날도 있지. 엄마가 원한 건 돈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만 들으면 돼. 그날 통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관에서의 그 어색한 장면이 조금씩 다른 빛으로 바뀌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땐 나도 놀랐고 그들도 숨이 막혔겠지. 그날 이후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가 생겼습니다. 화해도 사과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통화했냐? 응, 이제 알겠어. 애들도 힘들었더라. 그럼 됐지 뭐. 창문 밖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 서로 다른 나라에 살아도 이제는 덜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통화한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남편이 다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땐 여유가 없었어요. 단문 몇 줄이었지만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먼저 사과를 받는 건 결혼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사정이 있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쓴 끝에 그 문장이 가장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손주가 만든 쿠키와 쪽지 한 장. 투 그랜드마 I miss you. 그 밑에 해시태그가 달렸더군요. 해시태그 가족, 해시태그 사랑, 해시태그 그리움. 그 글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내게 보내는 신호일까?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툭 내뱉었죠. 봐라, 다 알면서 그런 거야. 걔도 미안했겠지. 그럼 왜 직접 전화는 안 할까? 요즘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말보단 사진, 사진보다 이모티콘으로. 그 말이 허무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우리가 살던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이 달라진 거겠죠.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손주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랜드마로 작은 쿠키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풀렸습니다. 우리 손, 쿠키 진짜 잘 굽네. 엄마, 그거 보고 싶으시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다음엔 같이 만들자. 그 대답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제 올 거니? 했을 텐데 이젠 그 말 대신 다음엔이 나왔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화해한 거야? 화해까지는 아니고 그냥 서로 이해한 거지. 그럼 됐네. 그날 밤 오랜만에 SNS를 켰습니다. 며느리의 계정에 새 사진이 올라왔더군요. 손주가 웃는 얼굴로 쿠키를 들고 있고 그 옆에 짧은 글. 마음은 언제나 연결돼 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살짝 미소가 났습니다. 멀리 있어도 말이 적어도 이제는 그 마음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번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영상통화 괜찮아요? 그럼. 화면 속 거실에는 낯익은 커튼, 낯선 햇살이 비쳤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외쳤죠. 해피 CHUSEOK 그랜드마.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송편은 만들어 봤어? 응. 엄마가 모양 이상하대. 며느리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못 가서 죄송해요. 그래도 내년엔 꼭 갈게요. 그래, 몸 건강이 제일이지. 통화는 10분 남짓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동안의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지?
얼굴도 봤잖아. 응, 이제 진짜 괜찮아. 창밖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서운함에 잠도 못 잤는데 올해는 그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송편 몇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둘이 앉아 천천히 식사를 하며 아들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기억나? 초등학교 운동회 때 도시락에 김치 국물 쏟아져서 울던 거.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놈, 그때도 체면만 챙겼지.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들은 여전히 체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체면 뒤에 숨어 있던 진심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저녁 늦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통화 감사했어요. 손주가 할머니랑 쿠키 구운대요. 다음엔 꼭 같이 만들어요. 짧은 문장인데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 인연이란 게 이런 거겠죠. 멀리 돌아도 결국 마음이 닿는 곳으로 오게 되는 것. 그날 밤 아들이 보낸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손주가 쿠키 반죽을 하며 쓴 글씨 GRANDMA LOVE. 그 글자를 보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 있어도 우리 가족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달라졌고 사람의 방식도 달라졌지만 마음이 닿는 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멀리 산다고 정이 멀어지는 건 아니다. 숨긴다고 가까워지지도 않는다. 그 말이 오늘 제 하루의 마침표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닫을 때 이유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여는 건 이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DJ 연정이었습니다. 댓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